콜스 NI B단계 중고차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어느덧 9번째까지 이르렀는데요. 네, 저는 어린이조선일보 신자연 기자고요. 8회차에 이어서 9회차까지 4가지 제가 재밌는 주제 한번 꼽아봤으니까요. 바로 목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성 분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인성 가운데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 분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과학 중에서요, 신체적 요소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사진 속 기사 안에 나타나 있는 사진에는요, 다양한 신체적 동작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동작들을 묘사해 보면서 신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담당하는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빼놓을 수 없겠죠. 아이들한테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물건을 구매해야지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마지막에 문화 분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문화 중에서요, 우리나라 명절에는 어떤 명절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조사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마다 하는 일,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명절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주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라는 주제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알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기사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기사를 참고해서 아이들이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사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해보고요.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마다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스크랩 그리고 전개, 마무리로 제가 순서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제가 마무리를 일괄적으로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전에 회차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서 마무리는 항상 스크랩 전개 활동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충분히 학습이 된 이후에 마무리는 항상 리캡. 자,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 그리고 소감,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골고루 선생님들이 섞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리캡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오늘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느꼈던 소감. 자, 오늘 배웠던 것에 대한 소감을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마무리 중에 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주차의 스크랩에서는요, 신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사를 한번 찾아 붙이는 거예요. 자, 인물 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에 벌어진 현상에 대한 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랩 활동을 20분 동안 해보신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요, 아이들한테 토의 활동을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스크랩 했던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죠. 물건이나 서비스, 활동, 그 다음에 도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적절한 토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장면을 한번 만화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만화가 아니라면 글로 직접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림 몇 개 가지고 오긴 했어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일
먼저, 자, 아이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있어요. 아니면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자, 누군가 울고 있어요.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어? 어떤 슬픈 일이 있었어? 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지하철을 사러 갔는데 지하철역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짐을 조금 직접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에 핑크색 제가 로고 하나 넣어놨는데요. 핑크색 동그라미 보시면 임산부 먼저라고 써져 있어요. 자,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시면 임산부 좌석이 따로 마련돼 있을 거예요. 앉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나 아니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에 조그만한 키링같이 이런 게 보이는 그 동그라미 키링이 붙어서 다니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임산부라는 걸 알리는 로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차 바로 넘어갈게요. 사진 동작 설명하기입니다. 사진 동작 과학 분야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자, 손, 발, 몸, 표정,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자, 신체 각 부분이 어떻게 평소에 활용되는지 한번 아이들한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도요. 사진 속 인물을 동작으로 단어를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인물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데 기사 속의 인물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수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스키를 타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동작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친구들은 우리 각 신체 구조를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신체 각 부분을 묘사하며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친구들은 이 동작 설명을 하면서 우리 신체의 이 부분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일깨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랩 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작이 조금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보는 시간 스크랩 활동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학습 목표 제가 알려드렸듯이 사진 속의 동작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찝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수영이라는 단어 들어갈 거고요. 수영과 연관된 단어들 들어갈 겁니다. 우리 수영하면은 뭐 떠올려요? 팔을 움직이거나, 그쵸? 첨벙첨벙 다리를 많이 움직이겠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주요 신체 부위는 자, 우리 팔과 다리. 그쵸? 그래서 각 신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설명을 친구들한테 해볼 거예요. 토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요. 동작이 조금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친구들과 한번 토의해보고 같이 공유해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에서는요, 합리적으로 물건 구매하기 주제로 꼽아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한번 고려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지, 현명한 소비 습관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제가 여기서 써놨듯이 자, 갖고 싶은 물건 10개를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랜덤인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은 각자 다 다를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기준에 따라 물건을 조금 구분을 한 다음에 이 가운데서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사고 싶은지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고 그 먼저 사고 싶은 것들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선호도와 아이들이 필요한 선호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건 10개를 랜덤으로 한번 적어보게 하신 다음에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필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갖고 싶은 물건을 기준에 맞춰서 구분을 조금 해보신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요, 아이들한테 갖고 싶은 물건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꼭 필요할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너무 예쁘거나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여서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조금 시켜주세요. 이게 바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에는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사야 하는지 기준을 아이들한테 한번 설정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각자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기준을 토대로 아이들은 합리적으로 물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한테 감이 잡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물건을 골랐는데 이 물건은 내가 너무 사고 싶지만 필요하지 않아. 자, 그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내일 당장 학교 준비물이라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필요한 물건이 되겠죠. 그렇게 기준을 한번 나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현명한 소비 습관이란 이런 거구나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요.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기준 세우는 게 가장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번 활동의 주요 취지겠지만 두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학습 활동 마무리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해보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구매 목록이랑 예산 같은 거 세워보면 미리미리 내가 어떤 물건을 빨리빨리 사야 되는지 꼭 필요로 하는지 한번 미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용돈 범위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에 그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구매 목록이 있으면 차곡차곡 쌓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해요. 카드보다는 현금을 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현금을 사용하면 어때요? 돈이 사라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손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몸속 실감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몸속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두 가지인데요. 학습 마무리 활동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돈을 아끼거나 현명하게 소비 습관을 형성하려면 어떠한 습관들을 갖춰야 될지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수업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차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준비하기인데요. 명절 너무 많아요. 자, 추석도 있고요. 설날도 있고요. 자, 연초에는 설날부터 시작하죠. 설날에 우리 뭐 하죠? 하는 일도 다르고요. 추석과 설날, 그다음에 각 명절마다 하는 일, 우리가 먹는 거, 음식도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예의, 갖춰야 할 예의나 예절도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 놀이들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용으로 화면에 몇 가지 그림 띄워 놓을 텐데요. 참고하셔서 명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첫 번째 스크랩 활동은 당연히 명절과 관련된 기사라면 좋겠지만 명절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더라도요. 최근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K-팝, K-요소, K-컬처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 기사로 어린이 조선일보 기사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K컬처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어때요? K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한복이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사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담고 있는 기사라면 명절과 충분히 연관 지을 수 있을 테니까요. 스크랩 활동 명절 기사 꼭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사라면 유도리 있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전개 부분에서는 스크랩 활동 좀 해보셨다면 아이들한테 명절의 이름, 자, 내가 꼽은 명절은 추석이었어. 내가 꼽은 명절은 동지였어. 내가 꼽은 명절은 정월 대보름이었어. 이렇게 하나씩 뽑아본 다음에 명절의 이름이랑요, 날짜, 그 특정 명절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날, 이 명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유래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래 같은 경우는요, 역사는 조금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 모든 걸 한번 정리를 해본 다음에 각각 친구들이 뽑은 명절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논의해보면서 공유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명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만 모여도 명절이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토론하고 토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굳이 자기가 꼽아 놓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명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쓰기 시간 마무리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추석을 뽑았는데 오늘 내 친구가 설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나는 설날에 이러한 활동이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발표한 추석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싶으면 추석에 대해서 글 써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명절 소개하는 글쓰기. 글이 조금 어렵다면요. 그림도 무방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몇 개 띄워놓긴 했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나 명절 때 이거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거는 왜 먹지? 자연스럽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구성해 보라고 마지막 화면 띄워놓을 텐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fun 해야 되고요. motivation 자극 주셔야 되고요. consistent 자, 지속적으로 한번 흥미를 돋궈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 조선일보 항상 재밌는 기사, 유익한 기사로 한번 아이들한테 어떤 기사가 재밌는지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다양한 분야 뉴스 활용한 시사 상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기사를 뽑아볼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테마북 적극 활용하셔서 저희 신문 스크랩 활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 마무리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전개 부분은 아이들한테 스크랩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활동 안에서 아이들한테 아이들만의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시간은요. 아이들이 토론하고 결과물 을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오늘 내가 느꼈던 소감은 이랬는데 오늘 내가 배우게 된 점들은 이러한 점들인데 그러면서 소견을 나눌 수 있는 마무리 시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나누기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 시간 때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점들도 선생님들께서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consistent, 자, 지속적으로 흥미를 조금 일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찾기, 스크랩 활동에서 단어 찾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기사 이해하는 능력은 스크랩 활동에서도 할 수 있고 스크랩 활동에서 활동 이어지는 전개 활동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사를 이해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요. 아이들 독해력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더스 NI B단계 9호 여기까지 하겠고요. 10회차도 재밌는 주제 함께 엄선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